나라 전체의 재화가 똑같은데 그 선택권을 300명에게 주는 게 권력이 클까요? 100명에게 주는 게 권력이 클까요? 100명이 너무 많나 싶다면 극단적으로 한 명한테 모든 권력을 몰아주는 시스템이 지금 우리 300km쯤 북쪽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안녕하세요. 박찬희입니다. 오늘은 그냥 기사 읽다가 전부터 갖고 있던 생각인데 다시 한번 그 생각이 들어서 한번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언제나 그렇듯 방구석 개똥철학자 의사가 혼자 하는 생각이니까 반박하실 시에는 독자님 의견이 맞습니다. 우리나라 무슨 문제든 발생해서 기사가 뜨면 항상 약방의 감초처럼 뜨는 댓글이 있어요. 국회의원 반수로 줄여서 해결해라. 국회에 쓸데없는 싸움질만 하는 머리 숫자가 너무 많다. 그러면 어김없이 굉장히 많은 숫자의 따봉이 찍히면서 마치 이건 절대 선의 자리를 차지한 듯한 느낌이 돼요. 그래서 거기에 반박을 하거나 비호감을 누르면 안 될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저 생각이 잘못됐다는 생각 자체를 사람들이 잘 안 하는 것 같단 말입니다. 실제로 옛날 안철수 의원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면서 공약으로 국회의원 숫자를 100명으로 줄이겠다고 한 적이 있었죠. 그때도 엄청난 인기를 누린 공약으로 사람들의 박수를 받았던 기억이 나네요. 근데 말입니다. 저는 옛날부터 이 생각이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언제 그런 생각을 했느냐면 제가 2011년도 공중보건의를 경남 하동군에서 했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당시 하동 국회의원은 하동 출신의 여상규라는 의원이었고 옆 동네 사천에는 강기갑이라는 국회의원이 있었어요. 근데 2012년도에 국회의원 선거를 다시 합니다. 그때 제 기억에 일종의 게리맨더링인데요. 세종시 국회의원 TO를 만들고 뭐 이렇게 하는 대신에 몇 군데 지역구를 통합을 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유리한 호남 쪽 한 군데인가 두 군데인가가 없어지고 뭐 새누리당이 유리하던 경남 쪽도 한 자리가 통합돼서 없어지게 됐는데 그게 바로 하동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동 남해에서 원래 한 명을 뽑던 국회의원이 하동 남해 사천을 통합해서 한 명을 뽑게 되고 그 결과 여상규 의원은 재선에 성공을 했고 강기갑 의원은 3위로 국회의원 배지를 반납하게 됩니다. 저도 뭐 한 10년도 넘은 일을 이렇게 세세하게 기억하는 이유가 그때 뭐 하동으로 주민등록을 옮기는 운동 같은 걸 해서 인구 11만 얼마를 넘겨야 국회의원 선거가 자리가 유지가 된다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었는데요. 그 선거가 하고 나니까 좀 제가 한 가지 생각이 들더란 말입니다. 어쨌든 하동 남해 사천이라는 공간에서 국회의원이 2명에서 1명이 된 거잖아요. 근데 이게 과연 나한테 좋은 일인가? 예를 들어서 굉장히 쉽게 우리가 거의 그럴 일 없지만 국회의원한테 민원을 넣거나 뭐 억울한 일, 뭐 지역 현안에 대해서 질의를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국회의원이 줄어들면 내 민원 읽어보기나 할까? 이런 생각이 들더란 말입니다. 그에 비해서 여상규 의원이 관할하던 지역, 다시 말해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돈의 액수는 어떻습니까? 하동 남해원 관할할 때보다 훨씬 늘어났겠죠. 좀 더 쉽게 생각해 볼까요? 우리 각자 사는 동이 있고 주민센터 가면 동사무소장이 있을 거예요. 전국에 동사무소장이 한 1000명, 2000명 정도 넘으려나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래도 우리가 만나려고 하면 만날 수는 있을 겁니다. 근데 도지사쯤 되면 어떨까요? 한 번도 못 만나본 사람이 훨씬 많을 거예요. 도지사 우리나라에 20명도 안 되거든요.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예요. 300명일 때보다 만약 30명이 되면 만나기가 훨씬 어려워진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권력이라는 건 결국 얼마나 힘이 몰려있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재화와 가치를 어느 쪽에 먼저 쓰느냐, 어디다 더 쓰느냐 선택하는 게 결국 정치 권력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나라 전체의 재화가 똑같은데 그 선택권을 300명에게 주는 게 권력이 클까요? 100명에게 주는 게 권력이 클까요? 100명이 너무 많나 싶다면 극단적으로 한 명한테 모든 권력을 몰아주는 시스템이 지금 우리 300km쯤 북쪽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뭐 독재 같은 극단적인 예시가 아니더라도 이해가 쉬운 게 우리나라에서 한 명 뽑는 대통령이 300명 뽑는 국회의원보다 권력이 훨씬 강력한 게 당연한 거예요. 더군다나 힘이 몰리게 되면 부패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권력을 쥔 정치인들 입장에서 일반 국민들은 만나거나 소통하기도 어려운데 휘두르는 권력은 더욱 커지게 되면 이권에 개입하거나 자기 마음대로 하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어떤 사업을 하는데 10명이 찬성해야 추진될 사업이 만약에 3명만 찬성해도 가능해진다고 하면 이 3명이서 회의를 할까요? 술을 먹을까요? 반대로 내가 그 3명의 찬성을 이끌어내야 하는 건설업자이거나 브로커라면 3명한테 로비하는 게 편할까요? 10명한테 로비하는 게 편할까요? 당연히 부패하기도 쉬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국회의원 줄이자는 댓글에 담긴 의미 저도 압니다. 정말 하는 일 없는 것 같은데 억대 연봉을 받으면서 불체포 특권 같은 말도 안 되는 특권을 누리고 있는 특권 집단.
믿고 끌어내리고 싶은 거죠. 근데 그 힘을 빼려면 국회의원 줄이면 안 돼요. 줄이면 힘 더 세집니다. 의사들 잘 사는 게 미우니까 끌어내리고 싶어서 의사 수 늘리자고 하는 나라에서 의사보다 한 100배쯤 미워하는 국회의원들은 오히려 줄이자고 하는 나라가 전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진짜 국회의원들이 쓸모없는 것 같고 국회의원 힘을 빼버리고 싶으면 국회의원 숫자를 지금보다 3배쯤 늘려버리면 돼요. 그렇게 하면서 월급을 3분의 1을 줄일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그냥 받는 월급 그대로 다 받게 해도 됩니다. 국회의원들이 주무르는 1년 예산이 500조가 넘는데 그거 300명 월급 해봐야 세 발의 피 같은 거예요. 오히려 국회의원 한 명당 주무르는 예산이 훨씬 줄어들게 되니까 그 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아지고 허투루 쓰이는 예산이 줄어들게 되면 국민 모두에게 훨씬 큰 이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정감사 같은 것도 가끔 챙겨보는 편인데 정말 국감 시즌에는 보좌관들 날마다 밤새서 일하는데도 서류를 다 못 들여다본대요. 그러니까 결국 절반 이상은 기재부 늘공들이 보내는 서류들 그냥 맞겠거니 하고 넘어가고 정치적으로 이슈가 될 만한 이야기들만 가져와서 국회의원들 이름 알리려고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 좀 가벼운 주제로 블로그 하듯이 평소 생각을 풀어놓고 싶은데 채널 방향이 자꾸 정치적으로 가는 것 같아서 좀 그렇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생각 많은 의사 한 명의 개인적인 생각 보따리라고 봐주시면 좋겠고요. 오늘도 어김없이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